40년 만의 사과. 신은덕. 내가 40 되던 해 처음으로 아빠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은덕아, 아빠다. 잘 지내니? 아빠가 술 마시며 못된 말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미안하다. 너와 나의 다툼으로 인해 형제들과 싸우는 게 가슴 아프다. 그러니 이제 마음 풀고 이번 설날에 웃는 얼굴로 보자.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암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출하고 싶었지만 집보다 집 밖이 더 무서웠기에 그저 순종하며 견디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30에 남편을 만났다. 그는 주눅든 나를 믿어주었고 칭찬해줬다. 결혼한 뒤 아이가 생기면서 나는 3가지를 다짐했다. 첫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지 말자. 둘째,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자. 셋째, 아이들에게 술 취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나는 육아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유년 시절에 입은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상처 입은 아이였구나. 그래서 내게 줄 사랑이 부족했구나. 아빠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아버지의 역할을 배울 수 없었겠구나. 내가 책에서 위로받아 조금씩 변했듯이 부모님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한 달에 2-3번씩 아빠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아빠가 부디 술을 줄이기를, 엄마와 덜 다투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몇 년간 꾸준히 편지했지만 단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푸념이 되어버린 편지 쓰기를 그만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고향집에 내려갔다. 오랜만에 아빠 식사도 챙기고 청소도 해야지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나와 손자들보다 술을 택했다. 나는 술 좀 그만 마시라 했고 아빠는 잔소리할 거면 썩 올라가 라고 소리 질렀다. 나는 아이들에게 외할아버지가 술 취해 고함치는 모습을 더는 보여주기 싫어 새벽 5시에 서울로 왔다. 그때 다짐했다. 됐어. 여기까지 하자. 그만 포기하자. 그 뒤 난 친정 식구들에게 이젠 아빠를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더 이상 아빠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이 상처와 불안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다. 인연을 끊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가족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고향집에도 발길을 끊었다. 명절날에도 엄마만 봤다. 엄마 생신에도 불참하겠다고 하자 형제들은 언성을 높여 나를 나무랬다. 결국 난 가지 않았고 엄마에게 선물만 줬을 뿐이다. 그런데 며칠 뒤 아빠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당신 때문에 내가 형제들과 멀어지는 게 가슴 아팠나 보다.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으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담담하게 아빠에게 답장을 썼다. 아빠가 엄마랑 싸울 적마다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세요? 모든 게 술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술 드시면 전 너무 불안했어요. 그 불안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술만 보면 어릴 때와 똑같은 공포를 느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빠가 제게 손 내밀어 주셔서 이런 투정을 하는 날이 오네요. 아빠의 답장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젠 설에 뵐게요. 바로 아빠의 답장이 왔다. 미안하고 고맙다. 설날에 보자. 난 엉엉 울고 말았다. 40년 만에 아빠의 사과를 받은 것이다. 미안하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버지의 한마디였다. 서먹한 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 부녀는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어쩌면 나는 아빠의 주사는 미워했지만 아빠를 미워한 적은 없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더 아빠의 사랑에 목말랐는지도 모른다. 아빠, 우리 천천히 노력해 가요. 저도 미안하고 고마워요. 오늘은 서울시 종로구 신은덕님 40년 만의 사과였습니다. 우렁 할머니 선우현. 아버지가 암으로 떠나고 갓 20살이 된 내게 가족은 어머니뿐이었다. 유산은 13평짜리 임대주택밖에 없었다. 갑작스런 이별에 힘들었지만 그곳을 삶의 터전 삼아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어머니마저 4년 뒤 아버지를 따라갔다. 나는 어머니의 흔적이 가득한 219호에서 10년을 더 살았다. 그곳을 떠난 계기는 결혼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어느 날 문자 메시지가 왔다. 오빠,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217호 할머니 소식이었다. 순간 무수한 추억이 떠올랐다. 당시 중풍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거동이 불편했던 어머니의 유일한 말동무는 217호 할머니였다. 할머니 역시 손녀와 단둘이 살았다. 비슷한 처지였던지라 두 분은 금세 친해졌다. 날마다 안부를 주고받으며 언니 동생처럼 정을 나눴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에 빠진 나에게 너도 할 만큼 했으니까 잘못한 거 없대이 라며 위로를 건넸던 할머니. 내가 집에 없을 때 때때로 와서 설거지와 청소를
해주곤 했다. 한 번은 샤워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들어와 깜짝 놀라 쳐다봤더니 할머니니까 괜찮대이 라며 해맑게 웃었다. 고된 생활에도 서로 얼굴을 보며 미소 짓던 일이 많았다. 사실 집안일을 도와준 건 어머니와 살 때부터였다. 몸이 불편했던 어머니가 염려돼 자주 오가다 보니 어머니가 열쇠를 맡길 때가 많았다. 할머니 역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우리를 챙기는 마음만은 넉넉했다.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고 지내자 언제부턴가 진짜 우리 할머니처럼 느껴졌다. 10살 아래였던 할머니의 손녀 설아와의 어색함도 사라졌다. 종종 설아에게 할머니는 우렁각시처럼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라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고, 할머니 하얀 머리가 꼭 아인슈타인 같아 그렇지 않니? 하며 기득거리기도 했다. 이가 약한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대패 삼겹살이었는데 우린 가끔 여느 가족처럼 조촐한 외식을 하곤 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용돈을 건넸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손자가 할머니한테 용돈도 못 드려요? 라며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오히려 내가 더 감사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내게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큰 축복으로 다가왔다. 설아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았다. 결혼하며 그곳을 떠난 뒤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근 1년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저녁 시간 찾아간 빈소엔 설아가 상복을 입고 서 있었다. 알콩달콩 서로를 챙기던 때가 떠올라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내 결혼식을 지켜보고 내 딸아이를 무척 귀여워해 주시던 모습이 어른거렸다. 설아가 말했다. 할머니는 매일 오빠를 그리워했어. 나는 목이 메었다. 할머니가 안쓰러워 설아가 전화라도 걸자고 하면 바쁠 텐데 뭐하러 하며 내 걱정부터 했다는 할머니. 그토록 따뜻했던 사람이 인생에서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20여 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푸근하게 여겨졌던 나의 우렁할머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만이라도 마주보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살아생전 자주 찾지 못해 너무 외롭게 만든 건 아닌지 가슴이 아프다. 조만간 산소에 찾아가 술 한잔 따르며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할머니 잘 계시죠? 요즘 따라 할머니가 더욱 그립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선우현님 우렁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집 이다솜. 아빠는 엄마 없이 딸을 키우고 싶지 않아 형에게 나를 맡기고 24년간 삼촌이란 이름으로 불려했다. 지금 아빠는 평택에서 10년 넘게 컨테이너 집에서 산다. 떨어져 지낸 세월을 보상받고 싶다는 듯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평택으로 왔다. 이곳에 오면 당연히 아빠와 살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빠는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심지어 아빠는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별 수 없이 친구와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남동생이 집으로 들어왔다. 원룸에서 셋이 지내기는 어려웠다. 보증금을 친구가 낸 탓에 집을 나가야 하는 처지였다. 이쯤 되자 아빠가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아빠와 같은 집에서 산다? 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승리감마저 느꼈다. 집은 사람 사는 곳이라 하기엔 민망한 수준이었다. 그동안 나를 데려오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빠가 속상할까봐 살만하네 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여름에는 바퀴벌레가 출몰해 울며 불며 약, 치약, 마늘까지 뿌렸고 밤마다 쥐들이 부스거리는 소리에 몸을 뒤척였다. 하루는 아빠에게 이사를 가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빠가 1년만 있다 가자. 지금은 형편이 조금 어렵네. 라며 마음 아파했다. 나는 아빠의 가난을 탓하지 않는다. 아빠를 통해 넉넉하게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얼마 전엔 시장에서 번데기와 닭을 사고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죄송하다는 게 아닌가. 아버지에게 이유를 묻자 우리가 옆집 닭은 못 팔아줬잖아 라고 말했다. 나도 아빠처럼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팔뚝만한 쥐가 나오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벌레 때문에 마음 졸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있어 감사하다. 열심히 살아서 아빠의 미안함을 덜어주자고. 나도 아빠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부자가 되자고 다짐한다. 오늘은 충북 청주시 이다솜님 우리 집이었습니다.